국내 시장은 어찌됐건 어제도 굉장히 좀 놀랬던 게 개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때려주면서 3천선을 방어를 해줬어요. 코스피를.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놀랐긴 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올해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될 시기가 맞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는 타이밍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하지만 1년 360일 원웨이로 올라가는 시장은 없다. 라고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을 했고 지금은 개인들의 심리 자체가 좀 과열된 구간으로 보입니다. RSI 14일 지표를 보게 되게 되면 과매수 구간을 터치한 정도가 아니라 뚫고 올라간 상태예요. 지수가 이렇게 좀 과열이 되면 저 정도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일부는 좀 현금을 좀 취하면서 대응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개인들이 가파르게 지수가 좀 갈수록 더 급하게 또 뛰어드는 경향도 생기거든. 그래서 이것저것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시점이에요. 분명히 올해는 주식으로 돈을 벌 시점은 맞습니다. 제가 올해 1월달 초부터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1월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거는 결과로 지금 보였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실현이 가능한지도 체크 좀 한번 해봐야 되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 여부, 그 다음에 또 글로벌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상승 추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건데, 근데 단기 조정을 때려 막는 거 이왕이라면 좀 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전략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정은 한번 나올 거예요. 조금 조심하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미 증시부터 좀 볼까요? 다우 0.25 빠졌고요. 나스닥 0.31 빠졌고, S&P 500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특징은 없어요. 그나마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하나의 이슈가 있다 그런다면 트럼프가 대놓고 자기 SNS에다가 파월 의장을 향해서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금리 안 내린다고 아주 신나게 갖다가 욕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건데 파월 의장은 알바노 시전하고 있습니다. 안 내려. 그래서 금리에 관련된 이슈 있는 거 말고는 크게 미 증시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큰 뉴스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은 뭐 우리는 이제 국내 시장을 봐야 되는데 야, 쎄도 너무 세다. 결국에는 대한민국 시장에 가장 이슈가 지금 될 만한 거는 상법 개정인데 상법 개정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하나 했었죠.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기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관련된 각종 정책들과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려고 그림을 짜고 있는가 봐요. 어찌됐건 다양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 흡족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여전히 저는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뭐 매일마다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아직까지는 한번 와도 괜찮은 구간인데 조정 구간이 오게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매매를 한번 계속 한번 해 나가 보자고요. 자, 장 시작! 어디 가봅시다.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보고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고, 이구산업. 이구산업! 그 사이에 좀 가격이 올라버리네. 5,200원까지 보자. 9시 5분. 이구산업 같이 봅시다. 뭐, 전형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차트이죠. 저는 종목들을 볼 때 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가는 게 있고요.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고 친다 그런다면 후자의 차트가 훨씬 더 이쁜 겁니다.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 이게 깊이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얼마만큼 빠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깊게 빠지면 빠질수록 올라오는데 더 힘듭니다. 근데 이 깊이가 얕게 빠지면 빠질수록 올라오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런지는 알겠죠. 매도 물량이 그만큼 안 나왔다는 거야. 위쪽에서 받쳐줬다는 거거든요. 주식하면서 흔히들 착각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들이냐면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리를 버텨주게 되면 다 여기서 들어간다. 어떤 패턴을 생각하고 이런 패턴을 생각하고 여기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는 확률 50%고요. 내려갈 확률은 50%예요. 그러면 언제 확실하게 들어가면 좋느냐? 정보 좀 뚫어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빵입니다.
그런데 이걸 봐야 되는 게 많이 빠졌다가 정고점 뚫어주려고 올라가려 그런다면 여기에서 사기가 부담스러워. 많이 빠졌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 사이에 많이 올렸다는 거거든. 그러면 저점에서 잡고 싶어 하지 누가 고점에서 잡고 싶어 해요. 그럼 여기서 잡으려면 막상 부담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빠진 거 말고 적당히 조금만 빠지고 움직였을 때 올라가게 된다 그런다면 여기서 산다 한들 저점에서 얼마 안 되는 가격에 사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자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N자형 패턴 나올 때는 항상 밑에 구간에서 너무 깊게 빠진 것들을 매매하지 마세요. 단타 칠 때. 이구산업 같은 자리들, 이런 자리를 잡아주면 좋아요. 오늘 좀 들어가는 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다만 추세 자체가 지금 거래량하고 계속 들어오는 추세여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나마 이 친구가 칠만한 친구로 보여가지고 베팅을 한번 해본 거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시장 계속 눈치 보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보이는 그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현대모백스는 수익을 냈는데 왜 이걸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현대모백스 수익 내고 빠진 지가 언젠데? 6월 24일 날 들어가서 뭐 수익 내고 나왔는데 이날? 결산 내역에도 지금 수익 난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침마다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